안녕하세요, 한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프로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이랑 이렇게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좋아요.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가를 매월 점검하라 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면 통화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요.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적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 마우스가 있어요. 마우스가 오늘은 1,000원이에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증가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1년 후에 마우스 값은 1,000원일까요? 1,200원일까요? 물가가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 같은 가격에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1,200원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내 자산이 이 물가가 오를 때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수치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이라는 종잣돈을 마련했어요. 자산의 평균 수익률은 3.25%라고 제가 예측했습니다. 일부는 예금에, 일부는 주식형 펀드에 들었다 생각해서 3.25%로 잡았고요. 인플레이션을 10%로 가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10%가 되진 않아요. 제가 계산의 편의상 10%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산이 1억일 때 1년 동안 자산의 평균이 3.29, 인플레이션이 10%일 때는 인플레이션에서 자산의 수익률을 뺀 나머지만큼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 2%, 3%가 된다면 자산은 2%인 물가 인플레이션보다 평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5년이 됐을 때 1억 6천이, 10년이 됐을 때 1억 1,300이, 25년이 됐을 때 1억 3,500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인플레이션보다 자산 평균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낮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10%까지는 아닐지라도 4%만 된다라고 해도요. 자산의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 자산은 계속적으로 물이 새는 항아리처럼 1년이 됐을 때 9,900으로 줄어들고요. 5년이 됐을 때는 9억 6천으로 줄어들면서 급기야 25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8억 3천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매해년마다 3.25% 수익률 내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물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산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은행 적금만 믿지 말아주십사 하는 거고요. 아무리 복리 상품이고 아무리 비과세 상품이라도 전체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금액 대비 인플레이션을 해치 못하는 상품이라면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산관리를 진행하다 보면 사회초년생들에게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적금을 권유한다 해서 5년짜리 적금 가입하신 분 실제로 봤고요. 3년 많고 5년짜리 납입 10년 후에 만기가 되는 보험 상품분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물론 보장 내역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잣돈을 마련할 때에는 단기간에 큰 금액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상품으로만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물가 인플레이션을 해칭하지 않는 비투자 상품군에 대해서는 장기로 갈수록 오히려 더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산의 뚜껑을 진지하게 열어보세요. 그래서 보험 상품군이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의 공시 이율로 되고 있는지, 변액 상품군이라면 내가 몇 프로 정도의 투자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투자만이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최근에는 미국도요. 경기의 부양책의 일환으로서 화폐를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최대의 화폐를 찍어낸다고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국채를 사들인다거나 또 저희들과 같은 이런 재난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통화량을 늘리겠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보다 더 적은 곳에 투자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종잣돈을 원하는 기간을 못 만드십니다.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는 곳에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보통 인플레이션을 3.25%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먹는 식생활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적어요.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적은데 기호식품, 커피라든지 담배 이런 쪽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고요. 임대에 관련된 것, 전세율, 내 집 마련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에서 5% 사이에 투자 수익률이 난다라고 한다면
거의 인플레이션 정도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5% 이상 투자가 나는, 투자 수익률이 나는 곳이 어디가 있는가? 라고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5% 이상. 제가 제안해 드리는 이 10%의 투자 수익률은 뭘로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는데, 저는 부동산 투자가 바로 그 일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